이번에 아, 재녹화하게 돼갖고 정말 죄송합니다. 네. 네, 이번에 소개드릴 논문 키메라 논문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배경으로는 MIT 스파크랩에서 루카 칼로니 교수님 밑에 이 세 분이 작성하신 논문이고요. 그리고 키메라 연구 후에도 계속 후속 연구들을 지금 랩실에 계신 분들이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일자자분은 뭐 하시나 해서 봤더니 지금 LLM 에이전트 회사 차리셔갖고 하시는데 더 이상 지금 로봇은 안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이 계속 로봇 쪽 하고 계십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 키메라 그 소개 영상을 보고 가는 게 좀 더 오버뷰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보고 가겠습니다. 키메라 시스템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로봇이 움직이는지 트래킹하는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이제 VIO라는 기술을 쓰는데 뒤에 이렇게 초록색 점들이 돌아다닙니다. 이 점들이 이제 주변 환경에 대한 랜드마크고 이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트라이앵귤레이션을 해서 주변 환경에 대한 메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슬램을 많이 한다 그러면은 포인트 클라우드 맵이 만들어진다 이런 어, 까만 공간 위에 초록색 점들이 떠다니는 것만 이제 저희가 많이 봤는데 메쉬로 맵을 만드는 굉장히 특이한 슬램 시스템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스캐닝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맵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요 뒤에 보이는 이 포인트 클라우드 이거는 키메라가 만든 맵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포인트 클라우드 스캐너로 만든 맵이에요. V슬램으로 이렇게까지 정교한 맵 못 만듭니다. 그리고 이게 V슬램으로 만든 맵입니다. 굉장히 좀 오둘투툴하지만 이 정도의 메쉬 맵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것만 갖고도 벽에 부딪히지 않고 잘 갈 수 있다. 충분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랑 비교를 해봤는데 상당히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디테일은 부족하지만 정확하긴 하다라는 거고요. 그 레졸루션이 낮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생성되는 이제 3D 맵도 맵에다가 이 세만틱 클래스도 부여를 해서 세만틱 맵을 만들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키메라에서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가 됩니다. 슬램 시스템이기 때문에 로봇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면서 맵도 실시간으로 생성할 수 있고요. 그래서 새롭게 보이는 곳에서도 이렇게 맵을 스캐닝을 하면서 빈 곳을 채워가면서 시멘틱 레이블도 잘 얹어줄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라운트루스랑 비교했을 때 조금 지저분해 보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잘 맞는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이건 슬램에서 보통 많이 하는 건데 이렇게 포즈 그래프가 잘 그 최적화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포즈가 막 복잡하게 같다라고 착각해버린 경우가 많은데 자기들이 쓴 알고리즘들은 이거를 착각 안 하게 굉장히 잘 그래프 최적화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메라가 이제 픽스드 레그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현재 포즈는 여기서 이렇게 나오지만 그 뒤에 쫓아가는 최적화된 포즈가 나옵니다. 이게 일정한 시간을 두고 쫓아가는데 이 렉이 있다고 하죠. 이 렉이 딱 고정된 어치만큼 렉이 지금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픽스드 렉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네, 그래서 영상을 대충 봤으니 키메라가 이제 뭐 하는 시스템인지는 대충 알게 된 것 같고요. 코드도 나와 있습니다. 코드 여기로 들어가시면은 MIT 스파크라는 곳에 키메라로 들어가시면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인덱스 레포입니다. 인덱스 레포다 보니까 설명만 나와 있고 대신에
이거를 보시면은 이게 정확히 뭘 하는 건지 좀 더 디테일하게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읽어보면은 키메라는 C++ 라이브러리고 실시간으로 동작하면서 매트릭 세만틱 시뮬테니어스 로컬라이제이션 매핑을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시뮬테니어스 로컬라이제이션 매핑은 이게 이제 슬램 알고리즘을 돌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트릭 세만틱이라는 단어가 이제 키메라 후속 연구에서 계속 나오게 될 텐데, 매트릭이란 단어는 뭐냐? 슬램을 하고 나면은 스캐닝한 공간에 대한 지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 지도를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10m 곱하기 10m인 그런 공간을 스캐닝을 했다면은, 저희가 실제로도 나오는 이제 지도도 10m 곱하기 10m이길 기대하겠지만, 많은 슬램 시스템들이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런 스케일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모노큘러 카메라로 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 10m 곱하기 10m가 아니라 1m 곱하기 1m, 10cm 곱하기 10cm, 100m 곱하기 100m 이렇게도 나오기도 합니다. 스케일은 틀리지만 하지만 스캐닝은 잘 떴다 이런 식으로 한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매트릭 세만틱이라고 하면은 여기 매트릭이라는 단어가 매트릭이 미터입니다. 미터법을 따랐다. 그러니까 10m 곱하기 10m 공간을 스캐닝했다면은 생성되는 맵도 10m 곱하기 10m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세상의 디지털 트윈이다 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세만틱이라는 거는 이제 세만틱 세그멘테이션에서 얘기하듯이 클래스의 정보를 담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카메라와 카메라 이미지와 이너셜 데이터를 사용한다 라고 하는데, 이너셜 데이터가 뭔지 모시는 분들은 이너셜은 이제 관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카메라랑 그리고 IMU 센서를 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IMU 센서는 이제 로봇 쪽에서 많이 쓰는 센서입니다. 움직임을 좀 인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네, to build a semantically annotated 3D mesh of the environment라고 하는데, 네, 그냥 주변 환경에 대한 3D 메쉬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3D 메쉬가 지도로서 나오는데 그게 semantically annotated, 그러니까 클래스 정보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게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메라는 모듈러하게 만들어져 있다는데, 모듈러하다는 거는 세부 동작 모듈이 다 따로 구현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키메라 VIO, RPGO, 메셔, 세만틱스 이게 각각의 레포로 따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ROS enabled라고 하는데, ROS는 뭐냐?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씁니다. 살짝 파이토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냥 로봇 쪽에서 쓰는 그런 프레임워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PU에서 동작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GPU 필요합니다. GPU가 왜 필요하냐? 세만티컬리 어노테이션을 하려고 하면은 세만틱 세그멘테이션이 돌아야 되는데 GPU 딥러닝에서 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PU에서 도는 거는 여기 VIO, RPGO, 메셔 정도만 거기서 돌고, 세만틱스는 GPU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혹시나 질문 있으신 분들은 그냥 마이크 키시고 질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채팅으로 남겨두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끝나고 Q&A 세션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네, 이 논문 오늘 발표 세션이 두 개가 있죠. 제가 하나 하고 그리고 희성님이 하나 하시는데, 둘 다 논문이 비슷합니다. 키메라하고 따로 나와 있고 키메라하고 또 나와 있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오브젝트를 찾는 방법, 에이전트를 찾는 방법, 다이나믹 싱그래프를 이제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없는 이유가 컨퍼런스에서 먼저 냈고요. 2020년에. 그 다음에 저널 버전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게 이제 이 논문입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완전 똑같진 않아요. 조금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논문을 같이 이제 보고 나서 여기서 내용을 반 잘라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발표하게 됐고, 희성님이 요거 발표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오버뷰를 보면은 요 그림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네, 요 그림에서 이제 뭐 키메라 VIO, 키메라 RPGO, 키메라 세만틱스, 키메라 메셔 이런 거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제가 발표할 부분이 키메라 VIO, 메셔, RPGO, 세만틱스를 발표할 거고, 원래는 이게 이크라 버전, 그 컨퍼런스 버전에 있는 건데, 여기에서 그 저널 버전에 있는 거에서 PGMO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희성님이 발표하실 거가 이제 Objects Agents Building 봤어 이렇게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VIO 이렇게 발표할 겁니다. VIO, RPGO, PGMO, Mesher, Semantics 하나씩 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 겁니다. 네, 그래서 키메라 VIO부터 좀 소개를 드릴게요. 키메라 VIO는 이제 설명을 짧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고 정확한 비주얼 이너셜 오도메트리 VIO 파이프라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이제 보면은 뭐 GTSAM 베이스드 VIO 어프로치 쓴다. GTSAM은 라이브러리 이름입니다. 그래서 넘파이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IMU 프리인테그레이션이랑 그리고 Structureless Vision Factor를 쓴다고 하는데 IMU 프리인테그레이션이라는 테크닉이 있는데 그 논문 안에 Structureless Vision Factor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VIO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논문 읽을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키메라 VIO라는 부분을 보면서 내가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고 싶은데 그러려면 VIO가 뭔지 이해를 해야 되고 VIO를 알려면 V슬램이 뭔지 이해를 해야 되고 V슬램이 뭔지 알려면 슬램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가장 요 아랫단부터 쉬운 거부터 이해하면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 멤버분들 중에 슬램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 계시니까 조금 설명해 보자면은 슬램이 뭐냐? 슬램은 로봇이 실시간으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고 그 위치 변화를 파악을 하고 동시에 주변 환경에 대한 지도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로봇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만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보는 데를 가면은 지도가 밝혀지면서 지도를 만듭니다. 이게 이제 슬램 알고리즘이고요. V슬램은 뭐냐? V슬램은 이제 비주얼 슬램입니다. 비주얼 슬램. 왜 비주얼 슬램에서 비주얼은 뭐냐? 시각적인 정보라는 건데 그거는 사람이 보는 거랑 똑같은 이미지를 쓴다. 그러니까 카메라를 센서로서 사용하는 슬램이 비주얼 슬램이고요. 보통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은 이미지에서 이렇게 여기 초록색 점으로 보이듯이 어떤 특징점을 찾습니다. 피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딥러닝에서 얘기하는 CNN 피처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찾은 다음에 카메라가 움직였을 때 이제 얘네가 다음 이미지에서는 어디 나타날까 이런 것들을 트래킹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이미지에서는 얘네가 여기 찍히고 다음 이미지에서는 여기 찍히니까 이거를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삼각 측량을 해보고 나면은 카메라 위치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주변 환경 지도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래 보이는 것처럼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도 지금 볼 수 있고 주변 환경 지도도 만들 수가 있어요. VIO는 뭐냐? VIO는 카메라를 사용해서 외부 정보를 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움직임 정보를 조금 더 잘 받으려고 IMU 센서를 추가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플러스 IMU예요. 왜 IMU를 썼냐라고 하면은 카메라는 보통 주기가 30Hz, 30fps로 돌아가는데 이게 너무 느립니다. 이게 빠르게 움직이면은 IMU는 보통 최소 100Hz에서 시작이에요. 800Hz, 1600Hz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은 움직임을 굉장히 미세하게 잘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MU로부터 훨씬 더 정확한 움직임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V슬램에다가 넣어주면은 더 이제 V슬램 자체가 정확해지는 거죠. 이제 V슬램은 보통 카메라만 쓴 슬램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IMU를 섞었다 그러면 VIO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뭐 VI 슬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네, 근데 요거는 이제 보통 센서가 카메라만 쓰는 게 아니라 IMU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수학적으로도 모델링을 잘해야 되고 캘리브레이션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그게 있습니다. 수학적 이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 논문 보시면은 머리 터집니다. 그러니까 슬램 하시는 분들도 보시면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공부하시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좀 표현을 많이 해요. 3D 랜드마크. 이게 이제 3D 공간에 어떤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그거를 보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IMU들의 이제 위치가 찍히는 거죠. 훨씬 빠르게. 그래서 애초에 주기가 다릅니다. 하지만 주기가 더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더 미세하게 찍어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움직임을 추론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IMU를 실제로 써보신 분들은 이런 말을 잘 못하긴 합니다. 왜냐 IMU 되게 부정확해가지고 쉽진 않은데
수학적으로 모델링 잘하면 정확해집니다. 네, 그래서 키메라 VIO는 결국에는 뭐냐? 컨셉적으로 보자면은 스테레오 카메라 두 개의 카메라를 씁니다. 그래서 위에 보이는 게 지금 인텔 리얼센스라는 카메라인데 요 카메라, 요 카메라가 이제 둘 다 RGB 카메라입니다. 중간에는 이제 IR 카메라 이런 거 인프라레드 쓰는데 그거는 여기선 쓰지 않습니다. 카메라가 두 개가 있어야 되고요. 요 안에 IMU 센서까지 들어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걸 쓸 수 있습니다. CPU만 사용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위치를 지금 추정을 하면서 주변 환경에 대한 지도를 메쉬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키메라 VIO입니다. 그래서 대충 아키텍처를 보자고 하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이제 키메라 VIO 슬래시 메셔 레포지토리로 들어가면 얻을 수 있는 이미지인데 되게 간단하게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그 좀 필요 없는 거는 다 빼고 중요한 것만 보자면은 데이터가 들어오는 이 스레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를 IMU들을 최대한 데이터를 빨리 누적을 해주고 이미지도 누적을 해주고 걔네가 이제 스레드 세이프 큐에 맞춰갖고 프론트엔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가 있고 요것도 프론트엔드도 스레드로 돌고 백엔드도 있습니다. 백엔드도 스레드로 돕니다. 그래서 요게 사실은 키메라 VIO 알고리즘이 담겨 있는 곳이라 볼 수 있고요. 그 후에 키메라 메쉬어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디버깅 하려고 비주얼라이저 쓴다 그러면 얘도 스레드 필요하고 얘도 스레드 필요하고 한데 이걸 보시면은 상당히 좋은 CPU가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거 3개 이거 데이터 소스, 프론트엔드, 백엔드 요거만 봐도 이미 3개가 쓰이고요. 메쉬어도 필요하니까 무조건 최소 4개 쓰이고요. 그리고 비주얼라이저까지 필요하면 5개 필요한데 보통 요 앞에서 쓰는 것들은 멀티 스레드로 돌아가는 것들 많습니다. 특히 백엔드도 멀티 스레드 돌아가는 거 많고요. 그래서 최소 CPU 8스레드 정도는 돼야지 속도가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헤비한 시스템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키메라 VIO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논문을 2개를 읽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2019년에 나온 안토니 로즈널 이분이 적은 키메라 VIO의 VIO 부분만, 그러니까 VIO 알고리즘만 딴 부분이 요거고요. Incremental Visual Inertial 3D Mesh Generation with Structural Regularities. 요 논문을 봐야 되고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요걸 봐야 됩니다. 2015년에 나온 On Manifold Pre-Integration for Real-Time Visual Inertial Odometry. 요거 수학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토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지금 다 설명할 순 없으니까 제가 가장 중요한 것만 따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알고 싶은 건 이거죠. 키메라 VIO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고 싶다. 근데 이거를 논문에서는 쉽게 얘기해 줍니다. 굉장히 짧게, 쉽게는 아니고 짧게 얘기해 줍니다. Keyframe Based Maximum A Posteriori Visual Inertial Estimator다. 그래서 이것만 알면 사실 VIO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고 Full Smoothing이나 Fixed Leg Smoothing 2개의 컨피규레이션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를 이해하면은 그게 키메라 VIO가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대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쪼개서 보겠습니다. 슬램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쪼개면은 중요한 거 Keyframe Based가 뭔가 Maximum A Posteriori Visual Inertial Estimator가 뭔가 그리고 Full Smoothing과 Fixed Leg Smoothing이 뭔가 해서 질문을 3개로 쪼갰습니다. 키프레임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키프레임이 뭔지 알려면은 일단은 키프레임이 뭐야 그러면 그냥 정의를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미지를 슬램에서 다룰 때 30fps로 들어오죠. 초당 30번 이미지가 들어오는데 이걸 가지고 다 모두 그 지도를 추론하는데 연산하고 위치를 추정하는데 연산하면은 연산량이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다 쓰지 않고 저희가 중요한 이미지만 몇 개만 뽑았습니다. 뭐 1초에 하나씩만 쓴다던가 아니면 뭐 1초에 2개씩 3개씩만 쓴다던가 그러면 데이터의 수가 확 줄어들죠. 그래서 실시간에 연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미지가 이렇게가 들어온다. 5장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것만 똑 떼가지고 얘네만 중요한 연산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이미지로 표현을 하죠. 이미지가 4장에 들어왔지만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만 쓰면은 사실상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는
데이터 연산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실시간에 이걸 연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미지가 키프레임 이미지는 어떻게 구별하냐? 우리가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왔어요.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왔는데 이거 키프레임이야? 아니야? 이거 키프레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라고 하면은 사실상 슬랩마다 휴리스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떤 것들은 뭐 최종 키프레임에서 봤었던 피처가 500개가 뽑힌다 그러면은 그 다음 이미지를 봤을 때 이 500개 중에 몇 개가 지금 살아있냐 라고 봤을 때 뭐 70% 이상이 소실이 됐다. 그러면 야 완전 너 새로운데도 딴 데 보고 있는 거잖아. 그럼 새로운데 키프레임으로 치자. 막 이런 휴리스틱들을 씁니다.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고르는 취향 차이로 이제 보면 되고, 그리고 그래서 이미지는 키프레임인지 구별할 수 있는데 IMU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사실 IMU가 더 문제예요. 이미지는 30fps인데 근데 이제 IMU는 최소 100fps거든요. 뭐 100Hz. 그러면은 속도가 더 많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 IMU 이것도 저희가 슬랩 연산에다가 다 넣어버리면은 한 3초에서 5초 정도 100fps 돌리면은 이제 실시간 연산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초당 100개씩 들어오는 것들을 이것도 데이터 수를 줄이는 게 중요해요. 근데 IMU 데이터는 계속 누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좋은 것만 뽑아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IMU 데이터는 어떻게 중요한지 알아? 라고 물어봤을 때 중요한 걸 알 수 없어요. 이게 IMU 데이터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대신에 IMU 데이터를 전부 누적시켜가지고 이 막 100개, 1초당 100개씩 들어오는 거를 이거를 하나로 그냥 땡처리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100개 데이터가 아니라 하나로 그냥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연산량이 100개에서 하나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프리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 테크닉인데 이게 수학적으로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설명한 게 요 논문에서 다 설명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키메라 VIO 여기서 Maximum A Posteriori Visual Inertial Estimator가 뭐야? 라는 요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요건 단어를 뜯어야 돼요. Maximum A Posteriori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사실 Visual Inertial Estimator는 Visual Inertial은 저희 알죠? 이미지고 IMU다. 그럼 Maximum A Posteriori가 뭐냐라고 하면은 사실상 그냥 슬램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Maximum A Posteriori라는 게 사후 확률 최대화라는 건데 이게 사후가 뭐냐? 어떤 이벤트가 나타난 이후에 나타난 현상들이 이게 말이 되려면은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미지수가 뭐가 돼야지 가장 말이 되냐라는 건데 저희는 이미 센서로 값을 받았잖아요. 카메라로 이미지를 받았고 그리고 IMU 값을 받았어요. 이 IMU가 이 값이 나오려면은 이미지에서 찾아낸 피처들이 요 위치에서 나타나려면은 현재 카메라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고 주변 환경이 어떻게 생겨야지 이 값들이 말이 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게 슬램 문제랑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슬램이 다 이런가? 원래 슬램이 다 맥시멈 A 포스테리어리인가? 슬램은 원래 맥시멈 A 포스테리어리 에스티메이터가 맞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썼냐? 맥시멈 A 포스테리어리 비주얼 이너셜 에스티메이터다. 그냥 VIO다라고 적으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멋지게 적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냥 어렵지 않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풀 스무딩과 픽스드 레그 스무딩이 뭐지? 라는 질문입니다. 풀 스무딩은 지금까지 내가 킨 순간부터 1분 동안 이걸 돌리고 있으면 1분 동안 쌓인 그 모든 데이터들을 전부 다 최적화하겠다. 그러니까 이미지 키프레임과 IMU 프리인테그레이션 된 거를 전부 최적화하겠다라는 게 풀 스무딩이고요. 픽스드 레그 스무딩은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처럼 최신 몇 개의 키프레임만 계속 최적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어떤 주어진 시간 안에 연산을 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아까 나왔었던 그 그래프 최적화되어 가지고 쫓아오는 게 계속 실시간으로 한 발짝 늦게 쫓아오게 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진짜 따왔습니다. 키메라 VIO에 대한 설명이 딱 이렇게 나오는데 키메라 VIO는 Keyframe Based Maximum A Posteriori Visual Inertial Estimator다. 그리고 45번 논문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45번은 이 녀석입니다. 그 IMU 프리인테그레이션을 써서 만든 거다라고 하고요. 우리의 에스티메이터는
풀 스무딩도 가능하고 픽스 레그 스무딩도 가능한데 네, 이거는 우리가 어떤 그 옵션을 넣냐에 따라 달라지고 네, 보통 픽스 레그 스무딩을 사용하면은 에스티메이션 타임을 바운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시간 동작을 하도록 이게 고정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프론트엔드 모듈과 백엔드 모듈이 있었습니다. 프론트엔드는 이미지 처리랑 IMU에 대한 간단한 연산을 해주는데 이미지가 들어왔습니다.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야 이거 키프레임이냐? 라는 질문을 이제 이걸 연산을 합니다. 키프레임이다 라고 하면은 신규 피처를 이제 디텍션 합니다. 시토마시 피처를 쓴다고 하는데 되게 오래된 방법이고요. 꼭 이거 안 써도 됩니다. 이거 뭐 실제로 코드 들어가면은 뭐 ORB 쓰고 싶으면 ORB 쓰고 패스트 쓰고 싶으면 패스트 쓰고 상관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피처를 잘 뽑은 게 맞는 건지 지오메트릭 베리피케이션을 합니다. 5포인트 란삭 그리고 3포인트 란삭 이거를 둘 다 합니다. 근데 이제 키프레임이 아니었다 라고 하면 이전에 이미 잘 뽑은 피처들이 있을 테니까 그거를 KLT 트래커, 옵티컬 플로우라고 하죠. 이거를 써가지고 그냥 트래킹을 해줍니다. IMU는 이미 한 100개, 200개 이런 IMU 값들이 한 번에 싹 들어올 겁니다. 그걸 가지고 프리인테그레이션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냥 프리인테그레이션 된 값들이 다음 모듈인 백엔드로 쏙 들어와요. 백엔드로 들어오면은 팩터 그래프를 만드는 이제 모듈에서 이제 점점점 그 그래프를 점점 추가해 나가고요. 그래프를 점점 추가해 나간다는 게 맵을 점점점 키워가면서 새로운 것들을 볼 때마다 그걸 기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그래프를 이제 최적화를 하면은 그러면은 카메라 포즈랑 메쉬 맵이 만들어지는 게 이제 백엔드에서 하는 일입니다. 사실 메쉬 맵은 아니고요. 그냥 포인트 클라우드 맵이 나오는데 이게 메셔로 들어가면은 메쉬 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 최적화는 이 시스템은 isem2라는 옛날 프레임워크를 썼는데 이 알고리즘은 사실상 GTSem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도 소개드렸듯이 살짝 그냥 넘파이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이파이, 넘파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논문에서는 안 나왔는데 이거 보면서 궁금했었던 거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메쉬가 이쁘게 나오냐를 봤는데 네, 이 피처가 골고루 이미지에서 퍼지게 만드는 알고리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Adaptive Non-Maximum Suppression이라고 ANMS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원래 피처 뽑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뭔가 이렇게 자글자글한 곳이 엄청 많이 나오고 별것도 없는 데는 아무것도 안 나와갖고 여기서 메쉬 만들면 진짜 못생기게 나올 텐데 얘네는 요걸 이렇게 퍼지게 하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여기 ANMS라고 있는데 오픈소스 되어 있으니까 쓰시면 되고요. 3D 메쉬를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만드냐 라고 하면 사실상 이건 좀 이따 메쉬에서 소개할 내용이긴 한데 이 메쉬 3D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미지에서 이런 델루나이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는 알고리즘 쓴 다음에 여기에 노드들을 3D로 그냥 다 보내버리면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벌써 거의 30분 다 돼가는데 좀 빨리 해볼게요. 네, 이제 한 60%, 70% 왔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드릴 거는 RPGO랑 PGMO 라이브러리입니다. RPGO는 Robust Postgraph Optimization을 줄인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라고 하면 또 이제 질문 타고 들어가죠. RPGO라는 거를 이해하려면은 PGO가 뭔지 이해를 해야 되고 PGO가 뭔지 이해하려면은 그래프 최적화가 뭔지, 루프 클로저가 뭔지를 이해해야 되고 이걸 이해하려면은 팩터 그래프는 뭔지, 포즈 그래프는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팩터 그래프고요. 보통 슬램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 방법론입니다. 여기 지금 이 하늘색으로 표시된 요 점들이 시간에 따른 로봇의 움직임을 의미를 하고요. 여기 있는 게 주변 환경에 대한 랜드마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간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동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여기서는 안 보인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팩터 그래프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저희가 요 움직임 정보만 싹 빼가지고 오면은 그러면 이게 포즈 그래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 최적화랑 루프 클로저랑 이제 포즈 그래프를 따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루프 클로저라는 거를 하고 그래프 최적화라는 걸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루프 클로저는 뭐냐면 슬램에서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 중 하나입니다. 보통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정확하게 포즈를 추정을 하지 못해요. 정확하게 위치 변화를 추정을 못 하는데 이게 에러가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동네 한 바퀴를 삥 돌고 똑같은 곳에 돌아와도 똑같은 곳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떤 특정 알고리즘을 쓰면은 나 여기 옛날에 왔던 곳이잖아 라고 이미지를 분석해 가지고 얘네를 강제로 엮어줄 수가 있습니다. 강제로 엮어주면은 이렇게 보통 루프가 하나가 생성이 되는데 이 루프에 해당하는 그래프들을 최적화를 하면은 이렇게 찰싹 달라붙으면서 제대로 위치를 잘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맵을 더 정확하게 예쁘게 그릴 수 있는 테크닉이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포즈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가지고 옵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그래프 최적화를 하면은 이렇게 돼요. 여기 지금 회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게 실제 그런 트루스 포즈라고 하면은 까만색들이 처음에 잘못된 값들을 갖고 있었지만 최적화를 하면서 점점점 정답에 가깝게 다가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PGO는 뭐냐? 방금 전에 봤었던 게 이제 포스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 PGO라고 하는데, RPGO는 뭐냐면은 저희가 포스그래프가 이렇게 복잡하게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가끔씩 루프 콘스트레인트를 잘못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옵티마이제이션 하면서 이렇게 망가집니다. 트라젝토리가 다 망가지고 제대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수학적으로 이게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최적화를 할 때는 정확한 컨스트레인트를 걸어줘야지 최적화가 되는데 부정확한 컨스트레인트를 걸어버리면은 최적화가 잘못됩니다. RPGO는 뭐냐면 로버스트 포즈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이잖아요. 로버스트하다는 게 부정확한 게 들어있어도 그걸 무시하고 정확한 결과를 찾아간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러가 들어가 있어도 그거를 무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연산을 하면서 부정확한 것들이 있을 때 이거 부정확한 것 같아 하면서 무시하면서 까만색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거를 계속 연산을, 걔네만 빼고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정확한 바둑판 배열의 지도를 만들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네, 이게 처음에 아까 우리가 봤었던 영상에서 이 부분이 그겁니다. 로버스트 PGO가 없으면은 보통의 그냥 포즈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을 쓰면은 좀 복잡한 움직임이 나왔을 때 얘가 막 이렇게 움직인 적도 없는데 이렇게 움직였다고 막 착각해버린 경우가 많은데, 로버스트 PGO를 갖고 있으면은 아주 우리가 실제로 스무스하게 움직인 그 궤적 그대로 카메라의 움직임을 추론할 수 있다라는 게 RPGO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널러 버전으로 가면서 PGMO라는 걸로 업그레이드가 돼요. 뭔 차이냐? RPGO에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루프 클로저를 검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이미지 분석하는 라이브러리는 디보우라는 알고리즘을 씁니다. 그리고 RPG 안에는 PCM, Pairwise Consistent Measurement Set Maximization 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내가 이게 제대로 만든 루프 클로저가 맞나? 라는 걸 체크를 합니다. 근데 되게 쉬워요. 그냥 방향성만 보고 이렇게 가는 건데 생각보다 잘 됩니다. 그리고 포즈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 수행을 하는데 요게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었던 애가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아 해가지고 일로 갔다 합시다. 그럼 여기 위치에서 찍었었던 맵은 여기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메쉬가. 근데 이 메쉬가 만들어지면은 얘가 일로 갔으면 얘도 일로 땡겨져 와야 되는데 얘가 안 땡겨져 와요. 그 로봇 포즈만 움직이고 이 위치에서 만들었던 지도가 안 땡겨져 옵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포즈만 바꾸면 뭐하냐, 지도를 잘해야지 해서 지도까지 옮기는 거를 추가한 게 PGMO입니다. 그 RPGO에 있는 모든 기능들에다가 메쉬 업데이트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이 알고리즘이 좀 상당히 복잡해요. 왜냐면은 그냥 포인트 클라우드만 땡겨 오는 거면 쉬운데, 또는 번들 어저스먼트 한다 이런 거면 굉장히 쉬운데 보통 포인트 클라우드에다가 저희가 번들 어저스먼트라는 기능을 써서 맵을 업데이트를 하는데 메쉬는 포인트 클라우드가 아니거든요. 메쉬는 이 노드들끼리의 로컬리티 연결성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고려해가지고 최적화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어디는 플레인이고 어디는 아니다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갖고 해야 되거든요.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넣어서 PCM까지 적용을 해서 이 메쉬 최적화 알고리즘을 만든 게 이제 PGMO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키메라 메셔 알고리즘이고요. 키메라 메셔는 이제 퍼 프레임, 그러니까 프레임마다 3D 메쉬를 만드는 기능이 있고, 그냥 멀티 프레임, 여러 프레임들마다 메쉬를 만드는 기능이 두 개가 있는 모듈입니다.
파워 프레임 메쉬를 보자고 하면은 그냥 이미지에서 저희가 아까 ANMS를 통하면은 예, 피처를 찾아서 피처를 이렇게 이미지 피처를 찾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나서 메쉬를 만들 수 있어요. 이 이미지에서 메쉬를 만들면은 이 이미지에서 2D 델로나이 트라이앵귤레이션, 그러니까 이미지에서 그냥 이렇게 보통 이제 저희가 모든 이런 점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모든 점들을 그냥 다 이어버리면은 이렇게 더러운 메쉬가 생기죠. 근데 요거는 이쁘지 않으니까 이거를 어, 최소한으로 이 엣지가 생기게 해가지고 넓게 넓게 이렇게 퍼뜨려주는 알고리즘이 델로나이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쁜 메쉬가 나타납니다. 이 메쉬를 이제 2D 이미지에서 만든 다음에 2D 이미지에서 이 저희가 요 포인트들은 지금 다 3D 피처고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갖고 있거든요. 요 연결되어 있는 점들을 3D 포인트 클라우드에다 그대로 백 프로젝션을 하면은 그러면은 3D 메쉬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건 이미지마다 만들어서 이제 파워 프레임 메쉬라고 하고요. 이거를 이제 여러 프레임에다가 겹쳐가지고 파워 프레임 메쉬들을 누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이미지에서 나왔던 퍼프레임 메쉬가 있고 두 번째 이미지에서 나온 퍼프레임 메쉬가 있는데 피처들이 겹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겹치는 것들은 아이디를 확인을 해가지고 아 이게 똑같은 노드구나 라고 해서 메쉬 두 개를 하나로 합치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n 개의 프레임에서 딱 합쳐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굉장히 큰 메쉬가 뒤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로컬 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큰 공간을 좀 더 스캔해갖고 메쉬를 만들게 되는데 큰 공간을 스캔하면 뭘 할 수 있냐? 여기 벽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럼 벽을 인식을 해가지고 나중에 포즈를 좀 더 잘 추정하는 데에다가 네, 그 수학적인 그런 팩터로 넣을 수 있습니다. 레귤러리티 팩터라고 나옵니다. 그 논문에서 나옵니다. 다음으로는 키메라 세만틱스 마지막으로 소개드리는 모듈인데요. 요거는 이제 3D 메쉬에다가 이제 그 네, 세만티컬리 아노테이션을 만든다 하고 글로벌 3D 메쉬, 글로벌 맵을 만드는 기능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파트로 나눌 거예요. 글로벌 3D 메쉬를 만드는 방법하고 그리고 세만틱 어노테이션 하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알고 싶은 거 글로벌 3D 메쉬는 어떻게 만드는가를 이제 논문을 보다 보면은 바로 복스블록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저희 복스블록스가 뭔지 알아야겠죠? 그 안에서 얘기하는 번들 레이캐스팅 또는 그룹드 레이캐스팅이라는 테크닉을 썼다고 합니다. 이게 뭔지 알아야 되는데 이걸 이해하려면 TSDF가 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되게 복잡합니다. 이것도 복스블록스도 논문인데 TSDF도 논문이고 TSDF는 이제 Truncated Sign Distance Function이라고 하는 기능인데 3D 공간을 저희가 표현을 할 때 복셀로 다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픽셀이 아닌 3D 공간을 격자로 나누면 복셀이라는 게 됩니다. 근데 이 3D 공간 안에서 벽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벽에 대한 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 벽이 복셀을 이렇게 통과를 할 텐데 복셀마다 가장 가까운 이제 벽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재가지고 이 값들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벽의 안쪽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음수 값을 넣고 벽의 바깥쪽이다 그러면 양수 값을 넣습니다. 그리고 가까우면은 이 값이 작고요. 이제 그리고 멀면은 값이 올라가는데 특정 인계치 이상으로는 그냥 1을 갖다가 박습니다. 그러니까 값들이 굉장히 노멀라이즈 잘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노멀라이즈가 잘 되기 때문에 연산이 굉장히 빨라지고 쉬워지고요. 이제 그룹드 레이캐스팅, 번들드 레이캐스팅 이 둘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룹이나 번들드나 똑같은 건데 키메라 논문에서는 번들드 레이캐스팅이라고 하고요. 복스블록스에서는 그룹드 레이캐스팅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레이캐스팅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미지에서 피처를 뽑았잖아요. 요거 여기에 지금 뭐 한 200개의 피처가 뽑혔다라고 하면은 카메라의 위치 그 옵티컬 센터에서부터 피처에 대해서 딱 쏘면 레이가 나와요. 그러면 200개의 피처를 뽑았으면 200개의 레이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200개의 레이 모두 다 요렇게 써봐서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고 다 하나하나씩 연산해야 되는데 너무 연산량이 많아요. 그 일단 쏴봤는데 같은 복셀 다 왔다. 그러면 걔네는 이제 너네는 이제 그냥 하나야 라고 쳐버리는 겁니다. 굳이 여러 개를 칠 필요가 뭐야. 너는 그냥 하나다 라고 치면은 그럼 연산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연산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이 그룹 리캐스팅이 복스블록스라는 네, 짱짱굿 논문 안에서 나오는데 이 논문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글로벌 3D 메쉬를 만들 때 이 테크닉을 쓴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매 키프레임들마다 저희가 이 스테레오 카메라를 쓴다 그랬죠. 그럼 왼쪽과 오른쪽 이미지가 나올 건데 여기서 세미 글로벌 매칭이라는 알고리즘을 쓰면은 요런 뎁스맵이 나옵니다. 이 뎁스맵을 가지고 나서 그러면 이미지 픽셀마다 거리 값이 나와요. 그러면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얻어낼 수 있는데 요거를 요 그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제 복셀로 딱 가둬두면 복셀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피처 뽑은 것들을 그룹 레이캐스팅을 한번 써주면은 노이즈가 싹 제거가 돼요. 그러면은 3D 이제 복셀이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여기다가 마칭 큐브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거를 쓰면은 3D 메쉬가 이렇게 깔끔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글로벌 3D 메쉬를 만드는데 근데 아직은 세먼틱 어노테이션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저희가 이런 뭐 마스크 RCNN 같은 세만틱 세그멘테이션 기능을 이제 이 메쉬 위에다가 엎어야 되는데 요거는 논문에서 쉽게 얘기합니다. 세만틱 퓨전에서 나온 방법을 그대로 갖다 썼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좀 그 뭐랄까 알고리즘을 갖고 올까 했는데 이것만 해도 슬라이드가 15개 더 나오길래 그냥 다 지워버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세만틱 퓨전 논문을 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실 별 내용 없습니다. 그냥 세만틱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나면은 클래스가 나오고 그리고 확률이 나오잖아요. 이 확률을 저희가 메쉬를 업데이트 할 때 그 확률까지 매 프레임마다 예를 들어서 요런 이제 음료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는 여기서 음료수래요. 여기서 봤을 땐 얘는 음료수래요. 여기서 봤는데 여기서 소파래요. 그리고 다음에 봤는데 여기서 음료수래요. 그러면은 높은 확률로 얘는 뭘까요? 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많은 빈도로 얘가 음료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음료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수학적으로 베이시안 업데이트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똑같이 여기서도 사용이 되는데 그거가 키메라에도 들어가서 이런 메쉬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굉장히 오버를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해서 키메라에 지금 VIO, RPGO, PGMO, 그리고 메쉬어, 그리고 세만틱스까지 커버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발표고요. 네, Q&A 한 5분 정도 받고 그리고 희성님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형기님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그 시멘틱 정보를 사용해서 루프 클로저를 했는지가 궁금한데 음, 그 네. 어, 그건 안 했는. 네, 루프 클로저는 시멘틱 정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요. 이제 디보2라는 이 시스템만 사용했습니다. 요거 혹시 어떤 시스템인지 아시나요? 어, 잘 모릅니다. 네, 이것도 제가 설명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요거 이제 백 오브 워드라는 시스템을 쓴 건데, 음. 어,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게 없나?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요 그림만 볼게요. 요 그림. 네.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저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미지에서 저희가 피처를 이제 로컬 피처를 따면 눈, 코, 입 막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적으로. 그래서 얘네 하나씩이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갖고 벡터를 만들면은 어떤 이미지에 대한 그런 벡터가 만들어져요. 아, 여기 이게 더 좋네요. 사람의 이미지에서는 이렇게 저희가 딕셔너리가 이렇게 밑에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눈이 요 이미지 있으니까 높은 확률, 볼이 이 이미지 있으니까 높은 확률, 바이올린 엉덩이는 요 이미지 없으니까 낮은 확률, 그리고 자전거 안장도 여기 없으니까 낮은 확률 이렇게 나왔고 이미지마다 이런 특정 벡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모든 이미지마다 내가 이제 카메라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나오는 모든 이미지마다 이런 벡터를 계속 기록해 놓다가 DB가 쌓여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모았었던 키프레임들에 대한 이런 벡터가 다 모이다가 내가 지금 딱 찍은 이미지에서 벡터를 딱 봤는데 예전에 쌓아놨었던 벡터랑 비슷하다 그러면은 이미지가 두 개가 유사하다는 거죠. 유사하다는 건 내가 여기 와본 적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루프 클로저를 하게 됩니다. 어, 감사합니다. 그게 그, 딱 딱 요 느낌? 음, 맵에서는 두 개가 다른 곳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와본 곳이라면은 똑같은 이미지가 나올 거잖아요. 아니면 되게 유사하게 생긴 이미지가. 그렇죠. 네. 네. 여기서 찍은 이미지는 여기서 찍은 거랑은 다르겠지만 똑같은 데서 조금 각도가 다르게 찍힌 것들은 유사하게 나올 거니까 그걸로 루프 클로저를 합니다. 음, 사실 세만틱 루프 클로저였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사실 네. 이걸로도 지금 어느 정도 잘 되고 아마 그냥 CPU에서 다 돌게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 질문도 있는데, 네. 그 키메라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그 마지막 얘기랑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그 키메라를 보시면 2D 이미지에서 한 프레임도 빠짐없이 그 시메트릭 정보가 추출이 되더라고요. 네네. 이게 그럼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2D 이미지는 그 세그멘테이션이 GT 파일을 이용해서 물체를 감지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건지. 음, 지금 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아마 그냥 시뮬레이터에서 돌린 거래 가지고 GT를 넣은 것 같아요.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거 논문 네. 보면은 좀 말이 안 돼요. 앞뒤가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키메라는 CPU에서 돌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세만틱 세그멘테이션을 안 돌리고 GT 파일을 읽어드렸으니까 세만틱 세그멘테이션을 돌린 적이 없으니까 CPU에서만 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리얼 월드에다 돌리려고 하면 뒤에서 돌아야죠. 세만틱 세그멘테이션이. 그럼 GT 그쵸. 파일을 읽는 게 아니라 이미지마다 돌려야 될 거예요. 키프레임마다 돌리던가 매 프레임마다 돌리던가 해야 되는데 그거를 교묘하게 그냥 어물쩍 넘어갔어요. 여기서. 아, 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아, 같습니다. 아, 코드 베이스에도 그게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구현 난이도가 좀 높기도 하고요. 왜냐면은 이미지를 GPU에다가 넘겼을 때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젯슨에서 돌리고 누구는 2080 Ti에서 돌리고 누구는 4090에서 돌리고 이러면은 프로세싱 타임이 다를 거란 말이죠. 근데 그쵸. 그거를 다 맞춰서 결국에는 다 연산이 끝나고 다 모여서 북작북작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 맞추는 거를 구현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또 로스를 사용해가지고 지금 사람들 쓰기 편하게 만들었는데 네, 로스에다가 쿠다 섞어갖고 세만틱 세그멘테이션 엮는다고 하면은 이제 막 쿠다 버전 올라갈 때마다 사람들이 막 고쳐주세요 안 돼요 하고 그 대학원 랩실에서 고쳐주기 싫어서 아마 안 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일 좀 그쵸. 덜려고 이건 너네가 만들어서 붙여라 이런 느낌. 아, 우리가 붙이기 쉽게 로스로 만들어주지 않았냐 너네도 로스 하렴 이런 느낌. 아, 근데 이해가 돼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본인들도 음, 거기에 시간 뺏기가 음, 싫은 거죠. 한 번 오픈 소스 하면은 몇 년 동안 잘 유지시켜줘야 되니까. 그쵸. 계속 질문 들어오고. 네, 그쵸. 아, 그리고 되게 막 예의 없게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가끔씩 막 how to build 막 이러고 막 그쵸. 성의 없이. 아, 땡큐 안 하고 가고 막. 어, 답변 감사합니다. 네,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저 질문 있습니다. 아, 네. 네, 저 이 키메라가 그 VIO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IMU가 빠지게 되는 경우에는 그 매트릭 부분만 엉망이 되는 걸까? 아니면 이 시스템 자체가 다 힘들어질까요? 어, 저는 사실 없어도 될 것 같거든요. IMU 넣은 이유는 IMU가 IMU 써가지고 그 뭐랄까 연산력을 조금 줄이는 것도 있어요. IMU를 쓰면은 이제 아까 제가 저기다 적어놨던 거 막 그 어디 있지? 여기 지오메트릭 베리피케이션 할 때 5포인트 란삭과 3포인트 란삭을 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카메라만 얘기했을 때고 IMU 옵션을 이 IMU를 받았을 때 IMU가 정확하다면 이 옵션을 쓰세요라고 코드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원 포인트 란삭이나 투 포인트 란삭을 킬 수가 있는데 그럼 속도가 더 빨라져요. 그리고 원래는 그게 이제 디폴트를 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 외로는 IMU를 딴 데서 받아서 쓰는 데가 없어가지고 굳이 IMU를 안 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엔 이걸 쓴 이유는 그냥 어차피 리얼센스에서 대부분 돌리니까 IMU가 있을 거고, 그걸 쓰면은 좀 더 정확하게 돌아가니까 이걸 쓴 게 아닐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로스다 보니까 키메라 V를 그냥 똑 떼버리고 그냥 비주얼 슬램 넣어도 사실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좀 부정확해지면은 메쉬가 너무 못생기게 나와버리니까, 그 경우에 잘 안 돼요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VIO 쓰라 했잖아, 아마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형님도 질문을 주셨는데 글로벌 3D 메쉬 쪽에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뎁스 이미지만 있다면 같은 방법으로 3D 메쉬를 생성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저도 이거 조금 알아보다가 시간이 없어서 조금 내려놨는데요. 사실 스테레오 3D 여기 이 뎁스 요 정보가 들어가는 게 키메라 세만틱스 여기서 글로벌 메쉬 만들 때밖에 안 사용되거든요. 근데 덴스 스테레오 이 세미 글로벌 매칭이 연산량이 진짜 커요. 보통은 이거 GPU에서 돌려요. 이거 실시간으로 돌리려면은. 그래서 스테레오가 아니라 그냥 RGB-D 카메라에다가 아이윈이 붙였으면은, 그러면은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뎁스 이미지가 나오니까 덴스 스테레오 세미 글로벌 매칭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RGB-D면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익스트린식에 틀려서 안 된다, 뭐 레솔루션이 달라서 안 된다 이럴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네, 조금 엔지니어링의 문제인 것 같고 이론상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 그리고 그것도 있습니다. 키메라 VIO에서 스테레오 꺼버릴 수도 있어요. 모노 플러스 IMU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러면 세만틱스로 아마 안 넘어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벌써 10시가 돼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놓고 하면서 시간 밀린 것도 있고. 우선은 희성님께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